살짝 저기 비만? 비만이요? 네. 어우, 그냥 완전 비만. 네, 로또가 잘 안 움직이네요. 저 정도 되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로또야, 몸무게 재자. 일로 와. 과연 녀석의 무게는? 오 마이 갓! 와. 10이에요. 10kg. 빠진 거예요? 그쵸, 빠졌죠. 최고 많이 나왔을 때 13kg도 넘어갔으니까. 중성화 하고 나서 거의 5개월 뒤부터 저렇게 쪘었어요. 맞춤놀이법도 따로 있을 정도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 같아요? 제가 한 거 그냥 시킨 거예요. 그쵸, 있는 거 같죠, 그나마. 아예 안 움직이진 않아도. 움직이는 건 나랑 안 맞아. 다음 날 쎄. 이른 아침부터 녀석들의 털 관리가 한창입니다. 그냥 이거 다 깃털이요? 한국에서는 빗질을 모색하신 것 같은데. 전 잘 안 시켰어요. 이번에는 로또 차례. 제가 고양이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 왼쪽이 이렇게 넓으면. 얼굴은 작은 편이에요. 6마리를 빗질하려면 시간도 노력도 6배가 듭니다. 드디어 막내 주니어까지 완료! 빗질을 마치면 집안 청소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옷에 붙은 털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데요.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보호자의 집을 찾아온 한 사람. 야옹 씨니 벌써? 아니다. 양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다. 졸려, 지금. 졸려? 엄마는 뭐하냐? 고양이 다 어디 갔어? 자, 여기저기. 다 풀어놨어? 아니? 세원이 좋아하네.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말 못한 사연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저 애기 다쳤던 것들. 그러니까 뭐 짜잘하게 이렇게 긁힌 건 다 아세요. 뭐 고양이 키우면 뭐 발톱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는 하시는데 그 잔소리는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뭐 손등이 찢어졌다든가 손바닥이 이렇게 다 이렇게 파일 정도로 물렸다든가 이런 건 모르시죠. 비밀 상태예요. 그쵸. 근데 애기가 깁스를 막 이만큼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난감 갖고 오려다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흠이를 전화로 시달렸어요. 애 병원은 갔냐, 애 괜찮냐, 왜 다쳤냐, 뭐는 안 다치고 싶어요.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부터 찾아 나서는 어머니. 아이고. 마치 기습 점검이라도 하듯 방 곳곳을 둘러보는데요. 저 송화장만이 숨었지, 저기. 내 돼지로 와봐. 왜 그러지? 아이고, 숨어 있어. 그게 좀 겁먹었어. 아이고, 갑자기 살이 많이. 왜 더 뚱뚱해졌네? 빠졌어. 무서워졌어, 이거. 식사할 때가 된 것 같죠? 갱이 다 집에 들어가. 얼마 만에 와보신 거예요? 얼마 만에 왔지? 3달? 자주 오면 며느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자주 못 와. 요즘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한다는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면 어떡해요? 눈치껏 와야지, 그지?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손자 정우가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었던 시어머님. 처음에는 반대도 했고 없애라고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는 또 이렇게 분리해서 키우니까 또 그런 데도 괜찮더라고요. 애기 털 빠지고 하는 거는 지 새끼니까 지가 알아서 잘 할 것이고 괜찮아요, 미기는 거. 애기한테 좋긴 좋지, 동물 미기면. 그 털만 안 빠지면 좋지. 털 빠져서 그게 좀 문제지. 우리 털 매일 빗지. 그치? 하지만 어머니 눈은 피할 수 없나 봅니다.
지들이 애기 이렇게 떼우게 막 온 사람 맨 털날이잖아. 이 아무래도 애기 입을 안 들어가고서 이불이 어디 맨 털이지. 아, 근데 진짜 고양이가 6마리 뒤돌아서면 다시 털 나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며느리가 나름의 변호를 해보는데요. 맨날 쓸고 닦고 털 그 정전기 프로 다 뭉치고 그 돌돌이 돌리고 가거나 하루 종일 그거 나오고 있어요. 계속 털 때문에.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힘들잖아. 힘들으니까는 네? 힘들지는 않아요. 맨날 하는 거라. 그거 안에서 어차피 얘가 사고 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도 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누군가 애기가 목이 뭐가 이상해가지고 수술했더니 고양이 털이 한 주먹 나오더라. 그래 그런 소리 듣고 난 게 겁나지. 아, 난 들어갈래. 바로 그때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챈 듯 하늘이가 다가와 살가운 애교를 부리는데요. 어디 잘 놀았죠 우리 하늘이. 응. 그리고 잠시 후 조금씩 마음을 여는가 싶더니 어느새 놀이에 푹 빠지셨네요. 한바탕 놀이가 끝나고 묵묵히 방을 치우십니다. 지지야, 지지. 빨라, 이 지지. 안녕하자고. 종일 모진 소리만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기야 아직 나이가 어려. 며느리가 이제 22살이라서 어려가지고 내가 와서 도와줬는데 나도 바빠서 못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고맙죠. 하지만 어린 정우를 생각하면 걱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데요. 동물은 좋아하는데 이 환경에 따라서 틀리죠. 근데 이제 여기 환경에는 안 맞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딴 데 이렇게 딱 가둬놓고 미기면 괜찮은데 여기는 집하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안 좋다 이거죠. 저런 갱이가 웬수요. 이쁘면서도 웬수. 부부 역시 녀석들과 정우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알 수 없는 문제 행동에 오히려 비밀만 쌓여가는 것이 그저 답답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우가 댕이에게 공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양가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뭐 고양이는 더럽다, 고양이 털이 안 좋다라는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하늘이 배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개선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린 정우 돌보랴, 또 6마리, 우리 육묘 관리하랴, 보호자님이 정말 쉴 틈이 없어 보였는데요. 우리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면도 씨께서 우리 실량이와 토비의 아버지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밥이랑 물 챙겨주고, 뭐 빗질해주고, 양치해주고, 사냥놀이도 해줘야 되고, 또 화장실 청소까지 치면은 정말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인데 거기 이제 정우까지 이제 돌봐야 하시는 그 입장이 저로서도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전 깜짝 놀란 부분이 정우가 댕이의 냥냥펀치에 눈물이 쏙 빠졌었거든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아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보통 고양이가 아기를 공격할 때 이제 좀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기를 바로 좀 피하게 하고 고양이를 격리하는 거. 만약에 이때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이게 화가 나다 보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는 대상 전환 공격. 그래서 오히려 아기를 공격하거나 보호자분이 없을 때 더 아기한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내는 거는 절대 금지.
아이가 건드렸을 때 보호자님이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놀라고 고양이도 놀라서 도망가는 상황. 근데 이제 도망가는 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공격으로 이어졌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정우와 6마리 고양이 집에 야옹신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어지는 2부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같이 채널 고정! 육아육묘로 지친 보호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논산까지 달려온 거대 고양이 냥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이고. 너 인사할 줄 모르니? 안녕. 이름이 뭐예요, 애기? 정우예요. 정우? 네네. 남자예요, 여자? 남자예요. 남자애? 아우, 남자는 역시 핑크지. 정말. 이름이 딱 들어오자마자 고양이 냄새가 엄청 나는데? 고양이 다묘가 몇 마리예요? 6마리요. 얘네들이? 네네. 얘 이름이 뭐예요? 주니어요. 준이? 준이요? 네. 준이요? 이름 3글자예요? 안녕. 저기 앞에 이제 뜻도. 새로운 냄새 맡고 있는 애들이 뜻도 하늘이. 하늘이? 네. 나머지 3마리는 어디 있어요? 한 마리 댕이는 숨어 있고요.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게 로또. 아, 제가 로또? 아니, 제 대롱이에요. 일단 6마리 지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여기 거실이랑. 거실하고 저쪽 방. 네, 고양이 방. 저희가 고양이 방이 있고요. 또 거실이랑 이렇게 얼핏 보니까 없는 게 있는데 보통 고양이 하면 저희가 캣타워. 그렇죠, 캣타워. 캣타워가- 캣타워가 안 보이는데? 여기 이사 오기 네, 안 전까지 보이네요. 항상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캣타워가 일주일을 못 가서 일주일을 못 가요? 캣타워가요? 로또가 올라가. 그렇게 소모품이 아닌데? 나는 그저 올라갔을 뿐이라고. 그럼 일단 고양이 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고양이 방? 네네. 고양이 방이다, 여기가. 화장실 여기 5개. 여기도 캣타워가 없네, 여기도. 뭐, 없네.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느낌? 없는 듯 하면서 있고,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느낌이 좀 상당히 강하네요. 하나 아이가 정우한테 공격성을 왜 보이는지, 그 다음에 왜 고양이가 배변 실수를 하는지, 일단 뭐,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호기심 많은 2살 정우와 6마리 고양이가 함께 사는 집. 평소에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애들이 좀 재밌는 게 정우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정우가 울면 저희보다 먼저 달려가거든요, 애들이. 뜻도도 그래요. 뜻도 주니어 하늘이는 일단 정우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네요. 근데 되게 약간 교묘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거 보이시죠? 교묘하게 딱 한 3, 40cm 정도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지금 배회하잖아요. 그죠? 하늘이도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우하고 내가 어떻게 얘가 움직임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가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늘이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은 좀 안 좋죠.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작스러움을 싫어해요. 갑자기 만지는 거. 갑자기 뒤에서 뭐 덮치는 거. 아니 갑작스러운 소리. 근데 아이의 행동은 어때요? 정우의 행동은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놀래키는 상황이 생기면은 약간 트라우마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아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 특히 댕이는 가차 없었죠. 안돼, 댕아! 보통 고양이가 근데 왜 애기나 사람을 공격할 것 같아요? 자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싫으니까 뭐 싫은 감정일 수 있죠. 근데 싫은 거에도 이유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 지금 제 어린애가 몇 개월 됐어요? 태어난 지?
지금 17년 12월에 태어난 애기들이 맞아요. 중성화는 언제 했어요? 어디까지 기억이 안 나. 태어나.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18년 12월에 한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중성화가 안 돼 있었네요? 못했어요. 6개월 내내 발정이 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공격은 언제 했어요? 애기 4개월 정도. 그럼 12월 중성하기 전이면 네네. 이유를 모르겠어서.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가 나왔는데. 이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나왔는데. 아, 어서 말을 해주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 중에 하나가 새끼가 태어나고 났을 때 생기는 모성 공격성이라고도 있어요. 자기가 새끼들을 낳기 때문에 새끼들과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이프 플레이스,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자기 새끼들과 같이 지내는 전체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난 거죠? 초우가 나타났죠. 댕이가 신생아였던 정우를 공격한 건 바로 새끼를 위한 모성 때문이었는데요. 모성 공격성이라는 건 솔루션 간단해요. 중성하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영역적인 공격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얘가 있어도 내 공간을 침해받는 것 같지가 않아. 간섭받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정우가 점점 크면서 어떤 느낌을 받죠? 뺏기는 느낌이. 그 뺏기는 느낌을 받거나 아마 간섭을 받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죠. 댕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텐데 정우가 어떻게 돼요? 거기 손을 내민다던가.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지금 공간을 침해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활동 반경이 커진 정우에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한 댕이. 공격은 거실에서도 계속됐죠. 봐봐요. 방금 보셨어요? 네, 때렸어요. 왜 때렸을까요? 정말 소리 내고. 그렇죠. 내가 지금 저 의자에서 쉬고 있는데 정우가 들어온다, 난입한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처음에는 새끼를 지키기 위한 모성 공격성을, 중성화를 한 이후에는 영역 공격성을 보였던 거네요. 무엇보다 보호자들을 긴장시켰던 시어머니의 방문. 고양이 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죠. 털만 안 빠지면 좋지. 털 빠져서 그게 좀 문제지. 이리 애기 뛰어게 막 온 사람 맨 털이 아니잖아. 이불이 어디 맨 털이지. 어르신들 봤을 때는 고양이 털이 쌓인다. 애기 들어가서 라고 하는 건데 목에 살에 걸려 보신 적 있으세요? 물? 그럼 어때요? 재채기 하면 자동 반사거든요, 그게. 자동적으로 기침을 많이 하거나 뱉어내려는 보호기전이 발동을 해요. 근데 고양이 털은 물보다도 더 강하고 더 길고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폐에 쌓일 정도로 이게 신체가 방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기관으로 넘어가서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쌓인다. 이거는 오히려 상당히 잘못된 약간 도시괴담 같은 거고, 이런 거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는 아이들은 천식 같은 면역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 있잖아요. 호흡기 질환. 이게 발병률이 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네요.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도 대변은 항상 바닥에서 해결했던 하늘이 기억하시죠? 근데 저건 화장실 모아놨으니까. 저게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을 그냥 저기에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공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질도 바꿔야 돼요. 다양한 고양이들이 있으면 다양한 재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죠. 왜냐면 누구는 좌변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양변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취향도 존중해달라고. 하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양됐어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아는 회사 언니가 이렇게 하영아 내가 고양이를 뭐 이사를 가야 해서 한 달만 데리고 있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네네. 그걸 부탁했어요? 네. 버렸구나. 그쵸, 버렸죠. 유기했구나. 근데 또 웃긴 건 하늘이 남매들은 다 폴드예요. 폴드인데 남매들은 다 데리고서 다른 지역 갔으면서 하늘이만 저한테 버리고. 단지 원하는 묘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하늘이. 보호자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하늘이 전에 집에 살 때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애를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원룸 베란다라 진짜 사람 한 명도 못 놀 공간에 화장실이랑 밥그릇이랑 하늘이 형이랑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뭐 고양이를 뭐 때렸다, 뭐 소리 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너무 이쁜데. 결국 눈물을 보입니다. 근데 저거는 정말 들어도 화가 나요, 화가 나.
의도적인 그렇죠. 처음부터. 벌 받으실 거예요. 기수 한번 해주세요. 저 회사 선배 언니한테. 나 나쁜 사람. 아니 근데 잘 돌봐주고 계시는데 실수를 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뭐 솔루션 하러 온 거잖아요. 남자 보호자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영상을 보시고 나서 소감이? 저희가 좀 잘 키우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요? 그게 더 반전인데? 그게 깜짝 놀라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잘 키우고 아 그래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우까지 합치면은 6마리 플러스 아이 하나, 육묘 육아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게 신경 써야 될 거, 돌봐줘야 될 거, 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일단 제가 오늘 다 이거를 정리를 하고 일단 솔루션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